안녕하십니까. 주사위 채널의 정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1월 23일 일요일에 오후를 지나고 있습니다. 음, 어떻게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아마 머릿속에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그리고 또 힘든 상황이 지금 그러신 분들이 많으리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 시장은 싸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반겨야 되는데, 다만 지금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 자세를 또 결정짓는 중요한 뭐랄까요, 재료가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 뭐 이미 상황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벌어진 상황이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거죠. 가격이 떨어지는데 뭐가 나쁜 겁니까?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아마 여러분들 중에 풀로 들어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뭐랄까요? 다행히 운에 의해서 지금 뭐랄까요? 본인이 판단하지 않고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다음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항상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된다. 저는 뭐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 나름대로 저도 지금 물려 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걱정하지 않죠. 왜냐? 지난 20년 동안에 이런 부분이 다 기회였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말을 맞이해서 주말 특집으로 좀 정리 좀 해 봤어요. 제가 사실 평일날에는 이렇게 깊게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 오늘은 오늘도 좀 아침에 좀 바빴습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좀 이게 그래도 나름대로 경험이 있다 보니까 무엇을 봐야 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무엇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보는 지표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뭐 매일 볼 필요는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이제 오늘 이따가 숫자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몇 가지 지금 워닝은 나왔습니다. 워닝이 나와 있고, 그리고 또 미국 시장이 지금 깨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점검해 보고.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텐데, 우리 시장은 아직 안 깨졌어요. 깨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거를 깨지기 전이니까 다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다음 주에 인제 뭐 깨지면 뭐 어차피 미국 시장이랑 똑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직은 기다려야 된다.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기다려야 되는 거고, 뭐 주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서 이게 그야말로 테마성, 그리고 실적하고 관련이 없고 부채 비율이 높고 이런 부분들은 뭐 하다못해 50% 반토막이 났더라도 손절매를 해야 됩니다. 자,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손절매의 핵심 기준은 부채 비율이 높으냐 낮으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수준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것까지 정리하기는 힘들고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종목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두 가지 지표를 봐야 됩니다. 하나는 부채 비율이 200% 이상 되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이든 순이익이든 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걸로 이자를 못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아주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금리 상승기에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이자 보상 배율이,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수익이 이자보다 한 5 배에서 6배 정도. 그러니까 이자 보상 배율 5배 이상인 종목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 이거 잘 어디서 보는지 잘 모르면 HTS에 다 있습니다. 이따가 그러면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볼까요, 차라리? 예, 어차피 뭐 우리 유튜브인데 예, 지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기업 분석. 이거 우리 항상 보는 거죠. 여기 기업 분석이라는 게 어느 HTS나 다 있습니다. 지금 이게 고려산업이라는 회사인데 여기 투자 지표를 가면요. 아
재무 비율인가요? 재무 비율을 가면요.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요겁니다. 여기 이자 보상 배율. 이게 그래서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게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에 비해서 어느 정도 높은가 몇 배가 되나 이거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채 비율이 200%가 넘는 건 자기 자본에 비해서 부채가 총 자본에 비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본에 대비 부채가 몇 프로냐. 이게 200%가 넘으면 빚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금리가 쌀 때는 부채 비율을 높은 뭐 200% 300%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그만큼 좋으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를 일으켜 가지고 그래서 ROE가 높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ROE가 있잖아요. ROE가 높을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높다는 거는. 왜냐하면 그걸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영업이익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라는 건 본인의 본업으로서 뭡니까? 벌어들이는 이익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이익이 과연 이자에 비해서 몇 배가 되느냐. 그러면 지금 1.9, 2.3 이런 거는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자 비용이 가령 2% 였다가 지금 4%로 늘어나면 2배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이자 보상 배율이 0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1이 되는 거예요, 1이. 2 였으면 1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자가 그만큼 2배로 늘어났으니까 지금 영업이익이 2배라는 얘긴데 이자가 2배로 늘어나면 어떻게 됐어요? 저게 1이에요, 1. 그러니까 영업으로 본업으로 돈을 벌어서 그냥 이자 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수익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아무리 높아도 예를 들어서 이자 비용이 더 높아. 그러면 결국은 순이익은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성장 기업에는 통하지 않는 건데 예를 들어서 금리 상승기에는 이거 꼭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채 비율이랑 이자 보상 비율. 부채 비율 200% 넘는 거는 지금은 이제 지양해야 된다. 옳지 못하다. 지금은 부채를 줄여 나가야 돼요. 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있다 그러면 얼른 빚을 갚아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금리 인상이잖아요. 지금 우리 그 가계 대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2배 올랐어요. 왜냐하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워낙 낮았기 때문에 지금 2배가 올랐습니다. 오른 게 사실이에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1% 였다 2% 그러면 절대 금액이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자가 그러니까 부채가 낮은 회사들은 2%를 2배를 띄어도 내야 될 이자가 없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재미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나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자 보상 비율이 지금 2 이렇게 되면 2배 뛰면은 4배도 잘못하면 무서운 게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이자가 우리가 기준금리는 1 에서 2 오른다 그러면 2배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신용도가 낮은 회사들은 2배에서 4배가 뛸 수가 있어요. 왜?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거기다 가상금리가 붙잖아요. 가상금리는 이 기준금리하고는 얘기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가상금리가 4% 정도 된다고 그러면 기준금리 1% 띄어봐야 가상금리는 4%가 붙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이해가 가시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인제 시황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걸로 넘어가는데 요거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짚어 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부채 비율이 200% 넘어요. 근데 200%가 넘다고 해도 이자 보상 배율이 그러니까 엔드 개념입니다. 오화 개념이 아니고 부채 비율이 200%가 넘어. 그러면 이자 보상 비율을 얼른 봐야 돼요. 이자 보상 비율이 한 5배 정도 된다 그러면 그래도 안정적이지만 예를 들어서 2배, 1배 여기는 인제 2019년 얘기입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회사였던 거죠, 이 회사는. 그래서 하여튼 뭐 회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려는 거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부채 비율 200% 넘는데 거기다 이자 보상 비율이 4배 미만이다. 이거는 지금 손절매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래서 제가 팁 한번 드렸고요. 자, 다시 시장에 대한 판단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종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추가적인 종목을 지금 집어넣기에는 시장의 어떤 뭐랄까 흐름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신규 종목을 편입하기보다는 지금 기존에 있는 종목들을 정리하거나 그리고 아니면 그중에 아 아주 유망한 종목들을 놓고 어디서 저점 매수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타이밍을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 전술 이런 부분들을 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자 말이 길어지고 있네요. 예.
바로 넘어가죠. 자, 시장 수준을 점검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 수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가 있겠는데, 바닥권에서 봐야 되는 지수는 빅스 지수라고 해서 공포 지수. 이거는 이제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공포 지수를 한번 보고, 그다음에 푸콜레이쇼라는 건 이제 이거는 그 우리 시장에 대한 푸콜레이쇼입니다. 이게 설명을 잠깐 드리면, 빅스라는 건 변동성 지수인데, 이 변동성이라는 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공포가, 사람들이 공포에 질리면 변동성이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25를 넘으면 단기 바닥이라고 우리가 보고요. 40을 넘으면 이제 대바닥. 이건 무조건 사야 된다. 빚내서라도 사야 되는 게 40을 넘으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은 40을 넘고, 그래서 인제 그 옛날에 3프로에서 나온 강한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인제 퀀트 하시는 분인데, 저도 인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게 또 이런 방법이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그냥 막연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얘기했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확률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강원국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투자 전략이 40을 넘고 한 달 뒤에 사는 전략이 좋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들, 공포 지수가 그야말로 극에 달했을 때 시장은 이제 바닥을 찍어요. 지표는 바닥을 찍지만 종목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차라리 그 바닥을 찍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다음에 들어가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준, 이런 그 전략적인 측면, 숫자로 나타내는 그런 측면을 보더라도 지금 바닥을 우리는 아직 깨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돌아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매수 시점은 살짝 뒤로 미루는 것도 의미가 있다. 예. 왜냐? 시장의 심리가 공황에 빠진 다음에는 바로 사람들이 뭐랄까요, 매수에 나서는 게 아니라 간격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는 투자 전략은 오히려 40을 넘고 한 달 뒤에 사는 전략이 좋다. 그리고 뭐 40이 중요한 게 아니라 25라는 단기 바닥을 찍더라도 사실 한 며칠 있다가 지난 다음에 사는 게 좋다. 이런 것들 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풋 콜레이쇼라는 것은 인제 풋 옵션과 콜 옵션의 그 거래량의 비율인데요. 이게 인제 150%를 이상 넘어서면, 그러니까 콜에 비해서 풋이 100, 그러니까 1.5 배, 1.5배 이상 많을 때, 거래량이 많을 때 그때가 바닥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제 제가 숫자로 말씀드리는 우리 역배열, 정배열 종목들 비율. 근데 인제 그건 저희가 비율까지로는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대략 몇 개 정도냐, 100개 미만이면 우리가 바닥권에, 단기 바닥권에 왔다. 50 미만이면 거의 대바닥권에 왔다. 이런 거를 인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시장 수준을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쓰는 그 지수로는 이런 게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 시장이 과연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일단은 빕스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빕스 지수인데요. 잘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조금 키워 볼까요? 이게 크기는 더 이상 안 커지네요. 그러면 요 정도 수준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파란색이 그겁니다. S&P 500 이에요. 그리고 요게 빅스 변동성 지표입니다. 그래서 변동성 지표가 여기서 지금 보시면 고가가 29.79, 그다음에 종가가 28.85, 그러니까 29 입니다. 그럼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25를 넘으면 단기 바닥이라고 했는데 지금 25를 넘었어요, 일단. 그러나 지금 어떻게 고점을 형성을 했습니까? 고점을 형성한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요, 결국은 가장 높은 그 수치를 찍고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야 그게 고점인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보시다시피 계속 지수가 고점을 갱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지금 고점을 찍은 겁니까? 안 찍었죠. 지금 고점을 형성하고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면 지금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하락하는 중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S&P 500의 빅스입니다. 그래서 인제 요 부분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풋콜레이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풋콜레이쇼라는 건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잠깐만요. 요게 혹시 수치가, 예. 이건 뭐 쪼끔 보기 좋게 좀 두껍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런 건 잘 안 되네요. 자, 풋콜레이쇼라는 것은, 근데 이게
저기 다른 증권사에는 뭐 그 날짜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키움증권에 저는 키움증권 사용하는데요. 키움증권에선 당일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제 지금 어쨌거나 중요한 건 어 어제 어제 어땠습니까? 그 시초가 이후에 여기 잠깐 보이지만 밑골이 쭉 달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지금 실질적인 측면에서 지금 140 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150 이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150 이면 150% 이상이면 바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140을 찍고 지금 내려왔어요. 140을 찍고 내려온 그런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바닥권에 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여기가 저점을 찍었냐라고 얘기했을 때 방금 전에 빅스 지수에서도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빅스는 우리나라 그건 아닙니다마는 지금 아직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고개가 갸웃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장의 수준을 보면 지금을 바닥을 향해서 어 뭐랄까요? 추락하고 있는 과정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그 시장 수준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전략적인 측면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쪼끔 뒤에 사는 게 좋다." 아직 고점을 찍고 그 이 빅스 지수의 경우엔 고점을 찍고 "쪼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풋콜 레이셔도 지금 140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 장중에 보면 140을 한번 찍고 내려왔으니까 150 부근이다. 그리고 빅스 지수는 30 수준이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바닥 영역에는 들어왔어요. 그러나 찍었냐? 아직은 모르겠다. 좀 기다려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제 중요한 차트 점검을 한번 해 보죠. 차트 점검을 보면 자, 보시다시피 코스피 200이 전저점 부근에서 지금 멈췄어요. 어떻게 보면 윗골이 달고 지금 상승하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저 그림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이게 저점인 확률이 높아졌어요. 그전에 나왔던 어떤 그 요 개파락 제가 기다리는 개파락 목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그거하고는 지금 그때는 이미 인제 왜냐하면 저점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의미가 없고 인제 여기서가 저점이냐 아니냐는 월요일 날 내일이죠. 내일 여기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갭 상승하면서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인제 저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저점 신호 맞아요. 여기서는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윗꼬리를 달았잖아요. 양봉이 나왔으면 얘기가 틀린데 이게 윗꼬리가 나와서 이거 이때 상황에 차트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다음 날 갭 상승에 이은 양봉이 나오면 어떻게 보면 샛별형 형태의 그 차트 형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강력한 바닥 신호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양봉은 양봉입니다마는 이게 뭔가 의미가 좀 떨어지는 그런 갭상승이 안 나왔으니까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개파락 이후에 또 뭐랄까 밑꼬리를 달았어요. 이 밑꼬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내일 갭상승한 다음에 양봉이 나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지금 해외 차트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다우존스 지수 차트인데요. 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1 차적으로는 여기 지금 저점 부근에 와 있어요. 저점 부근에 와 있는데 이게 금요일 아닙니까? 금요일 날 이게 음봉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볼린저 밴드 제가 몇 번 여러분들한테 볼린저 밴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렸는데 밑에 하단을 터치를 했으면 위를 봐야 됩니다, 위를. 근데 위를 보시면 어때요? 지금 더 그 변동성이 더 이렇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변동성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이라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또 깨고 더 떨어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그럼 우리나라 지금 방금 전에 '우리나라 여기에 지금 여길 지킨다.'라고 보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인제 다만 여러분이 여기서 해외 증시 차트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1월 이후에 1월 초 이후에 하락폭만을 보면 그전에는 이렇게 신고점 찍었다가 지금 하락하는 거잖아요. 미국 시장의 하락폭은 1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37,000 에서 지금 34,000 한 300 정도니까 10% 이상 하락했고 추가 하락할 공산이 지금 되게 커요. 그리고 인제 여기서 지켜주느냐 마느냐 여기 지금 한 34,000 부근에서 지켜주느냐 마느냐 인제 요걸 한번 보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인제 어떻게 보면 월요일 날 시장이 끝나고 미국 시장이 인제 그 저녁 때 우리 시간으로 봤을 때는 저녁 때
양봉의 형태, 개파락한 다음에 양봉의 형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저점을 찍고 변동성도 줄어들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우리가 그냥 그야말로 소설을 쓰는 상황이라서,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시장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예전에 그런 적 많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우리가 갭상승에 양봉을 만들어내면 우리 시장이 반등을 하는 걸 보고 해외 시장이 인제 뭐 우리 시장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그 뭐 카나리아 얘기했지 않습니까? "선진 시장의 카나리아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인제 경기라는 측면은 좀 여기서는 지금 너무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먼저 선도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바닥 신호는 일단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월요일 날 양봉 그리고 갭상승의 양봉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점 확인을 한다 그러면 미국 시장도 여기서 뭐 개파락을 하든 뭐든 해 갖고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바닥 신호가 안 나왔기 때문에 바닥 신호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이 선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호 역할을 선반영하는 신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다 소설이에요. 지금 벌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금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높다. 그랬을 때 우리 시장의 어떤 그런 지금 지지선은 실질적으로 한 번 더 봐야 된다. 그럼 월요일 날 좋은 흐름이 나왔다 손치더라도, 아까 전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지나서 사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면 인버스 차트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는 지금 안 되네요. 자, 이게 인버스 차트입니다. 그리고 곧버스는, 이게 곧버스 차트고요. 요 두 가지를 한번 보죠. 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보세요. 전고점을 못 뚫었어요. 그죠? 이게 추세 매매 입장에서 보면 전고점을 뚫었어야 돼요. 이걸 돌파를 했어야 돼요. 돌파를 했어야 그다음에 추세적으로 인제 우리가 쫓아가 매매를 해야 돼요. 인버스도 그러니까 아직 매수 신호가 안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여기서 꼬꾸라지면 단기 고점 잡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인버스 이건 지금 곧버스고, 인버스 곱하기 2 고, 그다음에 인버스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또 레버리지 ETF를 볼게요. 레버리지 ETF를 보면 이거는 지금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보면 저점을 지켰어요. 아직 안 깼어요, 여기. 그리고 시장의 흐름도 아직 저점을 안 깼어요. 아주 비슷하죠. 여기서 보십시오. 요거랑 이거 지금 코스피 200 지수고요. 그다음에 이 레버리지 ETF도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 깨지면 두 배로 깨지는 건데 지금 저점을 아직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역으로 인버스는 지금 돌파를 했어야 돼요. 어디서 신호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게 정고점을 돌파를 해야 신호가 나오는 건데 정고점을 돌파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추세적으로 지금 완전히 우리 그게 깨졌느냐라고 본다고 할 때 지금 이게 깨졌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직은. 근데 인제 문제는 뭐냐면 미국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나스닥은 더 많이 깨졌어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방금 전에 그렸던 지지선은 15,000원이 여기가 지지선인데 다우하고 나스닥이 틀리잖아요. 다우는 지금 지켰단 말이에요. 12월 저점을 지켰어요. 지키고 있어요, 아직은. 근데 여기는 지금 12월 저점은 완전히 깨고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완전히 깼어요. 이런 10월 달에 저점도 깨고 내려갔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볼린저 밴드의 반대편을 보라고 그랬어요. 하락 부분을 하향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 반대편 상단을 봐야 되는데 상단이 꺾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게 바닥이 지금 바닥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급락이 나온다는 거예요. S&P 500 뭐 마찬가지고요. 지금 다 깼어요. 반도체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 어떻게 보면 붕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지금 버텼다고 해서 이거 버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게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구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 시장이 그럼 끝났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바닥 부분에 와 있는데 지금 실질적인 바닥을 형성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겁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제 미국 시장이 지금 도와줄 수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우리도 좀 안심을 하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해외 시장을 기댈 데가 없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여기 나중에 "미국 시장 기댈 게 없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인버스 차트와 비교까지 해 드렸어요. 그래서 고점 돌파를 시도 중이지만 고점 돌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너무 그냥 다 던지고 뭐 패닉에 빠질 지금 상황은 아닌데 물론 대비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깨지기 전에 지금 파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종목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저점 매수 나서야 되는 타이밍인데 혹시 부채 비율이 200%가 넘고 플러스 그러니까 200%가 안 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0%를 넘고 플러스 이자 보상 비율이 4배 미만이면 이게 합쳐져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팔아라. 지금이라도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 놓고 근데 매수에 나서야 되는 지금 타이밍이냐?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핵심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인제 업종 지금 그 종목들을 보면 대형주 보시죠. 이게 인제 대형주입니다. 대형주 지금 지키고 있죠. 근데 재밌는 건 중형주는 더 위에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전의 저점에 더 위에 있어요. 방금 대형주 볼까요? 대형주는 어떻게 됩니까? 거의 그 저점 부근에 가 있잖아요. 근데 중형주는 오히려 위에 있고 소형주는 어떨까? 소형주도 역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시장이 깨졌을 때 개별 종목 작살난다고 그러는데 물론 작살난 건 있긴 있는데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아직 저점 부근에 가지 않았다. 그렇다는 거 이거는 또 좋게 얘기하면 버티고 있다는 뜻이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형 종목 중에서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한 대로 부채 비율 높고 이자 보수형 비율 낮은 거 이런 것들은 만약에 시장이 급락한다 그러면 완전히 박살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쪼끔 우리가 어 확인해 봐야 된다. 그리고 또 차라리 지금 팔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금리 상승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부채 비율 높은 상황에서 좋을 게 하나도 없고요 1 번. 그다음에 2번 이자 보상 비율이 낮은 경우에는 결국은 부채 비율에 대한 그 어떤 리스크를 이자 비용에 대한 리스크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향후의 주가의 흐름도 좋을 가능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잘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업종별로 보면요. 음식료업 역시 저점 부근이 아니고요. 섬유 의복은 뭐 그냥 옆으로 기고 그렇게 하락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종이 목재 역시 뭐 바닥권을 지금 형성하고 화학이 인제 쪼끔 인제 그건데 화학도 괜찮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의약품입니다. 의약품은 어떻게 됐어요? 저점 깨고 내려갔죠. 셀트리온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의약품이 지금 저점 깨고 내려갔어요. 이런 부분들이 인제 어떻게 보면 일전에 이런 것들을 업종별로 봤다 그러면 사실 이 정도 선에서는 14 일 1월 14일 수준에서는 어떻게 보면 잘라 줬어야 되는 타이밍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금속 광물 또 역시 보면 깨고 내려갔죠. 비금속 광물. 그다음에 철강 금속 버텨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계 또 깨고 내려갔어요. 근데 저점 부근에 있죠. 그러니까 기계가 지금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 업종 전체적으로 보면. 전기전자 오히려 상승하고 있 인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가 지금 쪼끔 꺾이는 모습인데 이런 부분들은 또 나쁘게 얘기하면 하락폭이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 정밀. 의료 정밀은 오히려 지금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깨졌는데 이거는 그 어떻게 보면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시장의 흐름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고 운수 장비 많이 꺾였죠. 그다음에 유통, 전기가스. 전기가스도 전저점 부근에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을 보면 건설이 또 깨졌어요. 건설이 깨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건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이게 지금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금 매수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업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건설은 올해 만약에 뭔가의 흐름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뭐 의미가 없을 정도로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리면 올해의 핵심 수익은
건설에서 나올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인제 어떻게 보면 그날그날 움직인 종목들을 제가 종목 리뷰를 하다 보니까 이 우리 지금 주사위 채널에서 주력 업종이라든지 주력 투자 종목에 대한 부분이 쪼끔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제가 방송을 하면서 쪼금씩 변화를 줄 생각인데 지금 제가 지금부터 단언컨대 말씀드리는 건 '건설업에 주목해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운수창고가 또 역시 그렇고 통신업 오히려 지금 240일 이동평균선 지키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오히려 반대적인 측면이 보이죠. 그리고 금융업이 또 깨졌어요. 금융업이 깨졌는데 이 금융업은 카카오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카오뱅크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너무 큰 하락을 보이고 있고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계속 깨지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흐름이 나왔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증권 보십시오. 증권 버티고 있죠. 보험 같은 거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은행도 사실은 지금 오히려 고점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은행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서 방송 중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금리 상승 시기에서 그야말로 좋은 것은 어떻게 보면 은행이나 보험이나 이런 금융주 우리가 사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 많이 깨졌죠. 의료가 사실은 서비스업 쪽에 있기 때문에 의료 이런 부분들이 금융, 의료 이게 깨지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업종별로도 지금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뭐 방송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다고 1 시간 2 시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제가 전체를 하나하나 이거를 살펴보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지금 이렇게 한 번씩 시장 전체를 아웃라인을 한번 이렇게 제가 그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면 뭐냐면 "시장 수준은 바닥 영역에 지금 들어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종합지수 코스닥 지수 그걸 안 봤네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코스닥을 한번 보면요. 코스닥이 좀 많이 빠졌죠. 코스닥이 많이 빠서 전저점을 지금 돌파한 형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10월 달에 저점을 지금 하느냐 하향을 하느냐의 기준에 와 있습니다만 지금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도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현금이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 포인트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아직 현금이 없다 그러면 종목 리스트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살펴봐서 아까 전에 정리해야 될 종목을 어떻게 골라내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월요일 날 시초가에라도 일단 던져서 현금을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기다려야 된다 지금은. 기다려야 된다. 저점이라는 게 확실히 외부적인 환경 그리고 내부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점검이 돼서 확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해외 차트 미국 시장은 붕괴 중이다. 아까 해외 차트 한번 봤죠. 자 그래서 인제 큰 틀에서 정리를 한번 해 봅니다. 그럼 뭘까요?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안심하고 매수에 나서야 될 타이밍은 분명 아니다. 이게 1 번이고요. 두 번째, 지금 미국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훈풍을 받을 거다. 기대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낙관적인 것은 지금 없어요. 하나도 주변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하락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내부적으로는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그 얘기를 왜 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고 보니까 숫자를 한번 봐야죠. 코스피 200 다른 거는 지금 다 차트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얘기 아니고 고객 네탁금 이게 1월 19일 기준인데요. 수요일 기준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54 조로 확 줄었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렇죠? 19일 날이 18, 19가 개인 투자자들 뭐였죠? LG 에너지 솔루션 그 공모 날이었어요. 공모 마감일이 19 일이었어요. 이날 고객 네탁금이 와장창 얼마가 빠졌죠? 16 조가 빠졌습니다. 16조 원이 빠져나가서 잔고 비율이 지금 43% 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40%가 넘은 상태에서 외부적인 충격이 왔을 때 그 충격을 감내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급락이 나타날 수 있다. 지금 근데 재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이 저렇게 깨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해서 전쟁이라도 일어나 보십시오. 그래 갖고 뭐 국지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그게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뭐 폭락하고 이러진 않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건 가뜩이나 지금
그 글로벌의 경제의 어떤 밸류 체인, 그러니까 서로 공급하고 있는 그 공급사슬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랑의 싸움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해체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러시아가 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러시아는 지금 유럽에다가 가스를 전적으로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 강력한 경제 제재를 하겠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미국과 중국과의 싸움으로 인한 경색 국면, 세계 경제 무역에 대한 경색 국면. 근데 러시아까지 여기다 미국이랑 또 경색 국면, 유럽이랑의 경색 국면,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그럼 그게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땐 큰 그 시련이 올 수도 있다. 근데 인제 그게 아마 저점이 될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관이 신용 잔고에 있습니다. 이게 막 한 4-5 조씩 털려 버리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의 충격은 그 가하는 충격은 어마어마하게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자, 큰 틀에서 볼게요. 자, 낙관적은 하나도 없다. 그렇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자, 우리가 적절한 종목을 지금 가지고 있다면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장이 깨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종목적인 부분에서 부채 비율이 높고 거기다 플러스 이자 보상 비율이 안 되는 종목들은 다 솎아내야 된다 지금. 솎아냈고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현금 가지고 있으면 지금 겁먹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 맨 마지막 단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렇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차분히 기다려." 이건 무슨 소리냐? 현금을 한 30%, 총자산의 30% 정도 확보하고 있다면 기다리면 된다. 조만간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굳이 종목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인제 저는 그래도 종목을 계속 리뷰를 해 놓습니다. 해 놔야 인제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시장에 대한 판단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중에 인제 그 와중에 종목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미리미리 공부를 해 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합니다만 오늘 방송으로는 제가 종목에 대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21일 종목 리뷰는 한번 쉴 거고요. 그래서 주식시장 지금 전체적으로 주말 특집으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매일매일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매일매일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영향을 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고 다만 지금 중요한 시점인데다가 또 마침 주말이라서 제가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투자에 참고하시되 지금 상황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게 맞아요. 그러나 요 저점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투자 기회를 제공할 거라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업종별로 제가 말씀드리면서 건설업종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이 기대되시는 분보다는 내일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시장이 열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골이 깊으면 산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 산이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골이 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중요한 건 현금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이거의 여부니까 내일은 반드시 없으신 분들은 내일 반드시 종목을 오늘 지금 방송을 본 이후부터라도 종목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자르자. 50% 손실 나도 전체가 그렇다 그러면 문제입니다만은 전체가 아니고 일부라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많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내일 화이팅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화이팅입니다. 네.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 또 방송을 통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